(2학년 2학기) 4단원 시각과 시간 단원은 지난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봤을 때 큰 변화가 없는 단원들 중 하나입니다. 본 단원과 관련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동일한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원명이나 지도 시기, 차시 흐름 구성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아 변화가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수학습이나 평가상의 유의점, 차시별 수업활동 구성 측면에서 기존 교육과정과는 차별화를 두고 이번 교육과정만의 특징을 반영하였으니 앞으로의 내용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단원과 관련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은 3가지입니다. 첫째, 시계를 보고 시각을 몇 시 몇 분까지 읽을 수 있다. 둘째, 1시간은 60분임을 알고 시간을 시간, 분으로 표현할 수 있다. 셋째, 1분, 1시간, 1일, 일주일, 1개월, 1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한다. 성취 기준에도 나타나듯이 본 단원에서는 시계를 보고 몇 시 몇 분으로 읽고 모형시계에 나타내는 방법, 양의 의미를 나타내는 시간, 하루의 개념을 학습합니다. 또한 달력을 이용하여 주일, 개월, 연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 중 하나가 학습 부담의 경감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습 내용을 감축하는 것도 방안이지만 평가 문항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단원에서는 학습 내용의 감축 대신 교수 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학습 내용의 적정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교수 학습 방법 측면에서 시간의 여러 가지 단위를 지도할 때 단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나친 단위 환산을 다루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 방법 측면에서는 몇 시 몇 분 전에 시각 읽기를 평가할 때 5분 전, 10분 전, 15분 전과 같이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경우를 다루고 2시 48분을 3시 12분 전후로 나타내는 것과 같이 복잡한 경우는 다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1일, 일주일, 1개월, 1년 사이의 관계를 평가할 때에는 달력을 활용하여 그 관계를 이해하는지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평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각과 시간 단원은 연수가 아버지와 함께 사과축제에 다녀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단원 도입에서는 버스터미널을 배경으로 하여 이곳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시계의 시각을 읽어보고 달력을 살펴보는 활동을 합니다. 이후 2, 3차 시에서는 몇 시 몇 분으로 시각을 읽고 모형시계에 나타내는 활동을 하는데 이 부분이 2009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큰 변화가 있는 차시입니다. 지난 교육과정에서는 시계를 보고 시간을 읽는 차시, 시각을 모형시계에 나타내는 차시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 활동을 합쳐서 2, 3차시로 나누어 전개됩니다. 2차 시에서는 5분 단위로, 3차 시에서는 1분 단위로 시각을 읽고 모형시계에 나타내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이렇게 구성한 의도는 시계 바늘의 위치와 시계의 숫자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추론 능력을 길러주기 위함입니다. 이후 4차 시에서는 시각을 몇 시 몇 분과 몇 시 몇 분 전후로 읽고 나타내는 방법을 학습하고 이를 활용하여 5차 시 놀이수학에서는 같은 시각 찾기 놀이를 합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시간에 대한 양감을 길러주기 위해 1분 수건 돌리기 놀이도 함께 진행합니다. 6차 시부터는 양의 의미를 나타내는 시간을 학습하게 되는데요. 6차 시에서는 1시간이 60분임을 알고 걸린 시간을 시간과 분으로 표현하는 것을 학습합니다. 7차 시에서는 1일은 24시간이며
낮 12시를 기준으로 하루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배웁니다. 8차시에서는 달력을 읽고 일주일은 7일이며 1년은 12개월임을 학습합니다. 마지막으로 탐구 수학에서는 1일, 1개월, 1년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성장 과정을 나타내는 활동을 하며 본 단원에서 배운 개념들을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학년 2학기에서) 몇 시와 몇 시 30분으로 시각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단원에서는 시각을 몇 시 몇 분으로 보다 자세하게 읽고 나타내는 방법을 익힙니다. 본 단원을 학습한 뒤 3학년 1학기에서 1분보다 작은 단위인 1초에 대해서 배우고 시간의 덧셈과 뺄셈을 계산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됩니다. 지도 유의점으로 저는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모형시계 활용 측면입니다. 시각을 읽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모형시계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다양한 모형시계가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긴 바늘을 돌려서 짧은 바늘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모형시계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바늘의 위치가 시각을 읽는 데 매우 중요하므로 학생들에게 오개념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모형시계의 불량 유무를 점검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계의 숫자를 분으로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시각 읽기 차시에서 숫자 12는 0분이라고 표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1시간 알기 차시에서 12는 한 바퀴를 돌고 난 결과로 60분이라 표시되어야 합니다. 시각을 읽는 것인지 시간을 말하는 것인지에 따라 시계 숫자 12를 0분과 60분으로 다르게 표시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걸린 시간을 구하는 내용과 관련된 점입니다. 교육과정에서 명시하였듯이 복잡한 단위 환산은 다루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걸린 시간을 시간과 분으로 나타내는 활동을 할 때 난이도 조절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더욱이 시간의 덧셈과 뺄셈은 3, 4학년의 성취 기준입니다. 복잡한 연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2학년 수준에 맞는 문제 상황을 잘 설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업을 하실 때 전자저작물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D에는 교사가 실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PPT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시별 형성평가 자료와 기본 보충학습지를 탑재하오니 이를 출력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차시 놀이수학에서는 교과서 부록에 제시된 시계 그림카드 이외에 추가로 시계 그림카드를 제시하고 있으니 다양한 시각을 나타내는 그림카드를 활용하여 놀이수학 차시를 좀 더 풍성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7차시 수업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생활계획표 양식, 그 다음 8차시에서는 달력 틀 양식, 10차시 탐구수학에서는 1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1년 달력을 제시하였으니 필요에 따라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문명에 익숙한 세대에게 아날로그 시계를 읽는 방법을 가르치는 단원입니다. 학생들이 긴 바늘과 짧은 바늘의 원리를 이해하여 디지털 시계나 아날로그 시계에 대한 구분 없이 시각을 잘 읽고 나타낼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